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부터는 호흡의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의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순환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눈 망막 수술로 인해서 순환을 하다가 말았어요. 중간에.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나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호흡에 가서는요, 우리 허파 호흡과 땀샘에서 하는 호흡은 외호흡이라고 그래요. 외부 공기하고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외호흡이라고 그러고 우리 허파에서 흡수한 또는 땀샘 같은 피부 호흡에서 흡수한 양은 전부 산소는 어디로 가느냐면 세포에서 쓰여요.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내는 것은 세포예요. 세포에 있는 각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 공장이고 우리가 말하면 발전소라고 그래요. 거기를 미토콘드리아를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의 속에서 일어나는 호흡이기 때문에 바깥쪽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내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의 종류에는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어요. 외호흡으로는 허파호흡과 그다음 피부호흡이 있어요. 피부호흡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온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바로 내호흡이라고 그래요.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세포호흡은 내호흡이다. 근데 또 하나는요, 세포호흡에서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요, 저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바로 해당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해당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기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 없는 호흡을 무기호흡이라고 그러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은 유기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여기에서 허파호흡이 있죠. 허파호흡과 피부호흡은 외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외호흡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에 바로 흉골이라고 그래요. 이건 단도 모양이라고 해서 비수라고도 그러는데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산다. 바로 여기 모양이 가슴 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있는 모양이요. 뼈가요. 꼭 비수 모양이에요. 여기는 손잡이고요. 여기는 몸통이고요. 여기는 좀 이렇게 날카롭죠. 그래서 바로 칼끝이다. 그래서 비수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슴에 비수를 품고 어쩌고 그러죠. 그러면 이 허파가 들어있는 곳은 갈비뼈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갈비뼈들이 있고 여기 새카맣게 칠해진 게 있죠. 그게 바로 허파예요. 요 밑에는 여기는 가로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간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끝에는 없죠. 행각막. 이 허파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얘가 허파가 호흡할 때는요. 근육이 없으니까 스폰지 모양이에요. 이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허파는 스폰지 모양이에요. 그 수많은 페포라고 해가지고 공기 주머니들이 쫙 있어요. 3, 4억 개예요. 여기 한쪽이 그 양쪽에 봐요. 얼마가 되는가 한 7억 개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공기 주머니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지 모양이라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허파가 숨을 쉬려면요. 이 갈비뼈하고요.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숨 쉬어봐요. 갈비뼈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가로막도 오르고 내리죠. 그래서 가로막과 바로 행경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으로 허파는 움직여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 배워요. 그러면 우선은 호흡이라는 게 몇 종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피부호흡이 있어요. 피부호흡은 외호흡의 0.6%가 피부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에 땀이 있죠.
땀을 펄펄 흘리는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은 겨울에 감기가 안 들린다 그러죠. 왜냐하고 산소가 공급이 잘 되니까 기운이 빨딱빨딱 나거든요. 그래서 숨구멍이 있고 그런다 그러죠. 그러면 이 땀구멍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땀을 갖다가 내놓는가,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피부 여기 전체를 생각을 해요. 피부 전체를 하면 표피층이 있어요. 표피층은 아래서 계속 세포가 만들어져 나오고 제일 위에는 각질층이에요. 죽은 표피들로 돼 있고 여러분이 때락에서 꽉꽉꽉 문지르는데 이거는 방수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죽은 세포들이 납작하게 딱딱딱 붙어서 방수층을 이뤄서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그냥 전체로 안 들어가요. 불기는 하죠. 그래서 방수층으로 되어 있는 피부고 우리 몸의 방어벽이라고 해서 여기 각질층을 너무 뺏기면 안 돼요. 병나요. 피부병. 그리고 표피층이 있으면 여기 표피층으로 땅구멍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땅구멍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땅구멍이 있어요. 여기는 진피예요. 표피 아래층은 진피예요. 진피에서 지방 조직도 있고, 근데 여기 땀샘이 있죠. 그 땀샘을 갖다가 크게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땅구멍에 땀이 쑥쑥 나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땀을 만드느냐? 바로 땀샘이 여기에 땀관이 이렇게 막 실꼬리처럼 뭉쳐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또 모세혈관이 뻗어 있어요. 땀관을 갖다 칭칭 감고 모세혈관이 뻗어 있어요. 그러면 소동맥에서 소정맥 쪽으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 땀관에서 뭐를 하느냐, 여기 모세혈관 속에 혈장을 막 흡수해요. 흡수해갖고 땀으로 방출해갖고 땀이 증발돼요. 수증기로 증발되면서 우리 몸에 내려쬐는 비대너지의 그 뭐랄까 뜨거움을, 체온을 여기에서 기온을 낮춰줘요.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더우면 물 뿌리잖아요. 똑같아요. 마당에 물만 뿌려도 시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물로 이렇게 해주면 물이 증발되면서 여러분의 체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기에서 모세혈관에서 뭐 여기에 아무 조직도 없이 무조건 혈장을 뽑아서 막 내보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 여러분들이 심할 때는 졸도도 해요. 왜냐고? 혈장을 막 뽑아 버렸으니까 혈액이 적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땀을 비 오듯이 막 흐르면요, 저도 그런 경험 했어요. 북한산에 올랐는데 땀이 비 오듯 막 아주 냇물처럼 흐르더라고요. 한낮에 가갖고요. 그래서 저는 한낮에는 산을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갔는데 그냥 어지러요. 그래서 바위에 가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한참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정신이 나와서 그때 혈액을 보충하겠죠, 지라 같은 데서. 그래 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약수터에 가서 바가지 2개를 갖다가 물로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지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더울 때는 등산을 제 경우에는 안 해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는 아예 비 오듯이 땀이 흘러버려 가지고 완전히 녹초가 돼 버려요. 그러면 바로 피부 여기에서 여기에 땅구멍에서 나오니까 체온 조절도 않고 이것이 계속 하면 여기에 산소가 거꾸로 가면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거꾸로 가면은 여기에 구멍이 쭉쭉쭉 나 있으니까 모세혈관 속으로 산소가 유입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체는 확산작용이에요.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쑥쑥쑥 통과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좋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땀을 적당히 많이 흘리면 바로 겨울에 감기가 안 들린다 그거예요. 그러면 바로 뇌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대충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뇌호흡은 산소를 피부에 혈액에 넣는 작용이에요. 뇌호흡은 산소를 혈액 속에 집어넣는 작용이고, 그 산소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면은 들숨이죠. 들어 마시는 숨 속에는 산소가 들어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날숨 때는 혈액 속에 있는
바로 허파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간 것이 어디서 사용할까? 이산화탄소에서 어디서 나오는가? 한 번쯤이라도 궁금해 하셨나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요점만 하는 거니까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포도당이요. 세포, 이게 전체가 세포라고 생각해요. 포도당이 세포 저기 들어가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해당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은 바로 당이 분해되는 거예요. 피루부산 둘로 분해돼요. 이때 수소 2개도 떨어지고 ATP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없죠. 우리가 숨을 막 쉬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필요해요. 장단지도 필요하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산소 공급이 없으니까 이 수소가 떨어졌던 게 바로 피루부산으로 다시 합쳐져서 젖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그래도 이 해당 과정에서 ATP 2개를 생겨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도 이것이라도 해서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푹 쉬어요. 누워서 쉬면 더 좋아요. 이렇게 너무 피로가 고치고 숨이 헐떡거리고 그럴 때는 그냥 쉬면은 그러면 젖산은 혈액에 녹아갖고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가서 다시 포도당으로 합성이 돼요. 산소가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숨을 막 헐떡거리거나 오랫동안 뛰거나 그러면은 그럴 때는 바로 산소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게 되면 바로 젖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포호흡이 있어요. 그럼 세포 내호흡이라겠죠? 세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나오니까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은 무기호흡, 산소가 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지쳤을 때는 무기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유기호흡으로 다량의 ATP를 생산해요. ATP가 뭐냐면 세포들의 현금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생활할 때 꼭 필요하죠. 그게 바로 ATP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산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가 호흡에서 있으면 피로부산이 어디로 가느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하세튼산에서 외막과 내막 사이 구연산 회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고에너지를 가진 수소를 내놔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생겨요. 이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통해서 바로 우리가 날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사용되는 것도 미토콘드리아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것도 미토콘드리아고 우리가 큰 전자전달계에 들어가서 38개 ATP 생산 포도당 한 분자가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산속에 가면은 굉장히 기운도 더 나고 확실히 틀리죠. 왜냐하면 거기는 산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는 데로 공급이 많으니까 많이 ATP가 만들어서 우리가 피로도 덜하고 기억도 좋아요. 그래서 그 습이 많은 데 가서 공부를 하면은 바로 잘 외워져요. 왜냐고 ATP가 많이 생기니까 이 숲속에서는. 그러면 오늘은 외호흡과 내호흡 그리고 세포호흡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기호흡과 유기호흡 산소가 있을 때 하는 호흡은 유기호흡이라고 그러고 산소가 없을 때는 무기호흡인데 세포질에서는 바로 무기호흡이 일어나고 세포 속에서는 그러니까 무기호흡과 유기호흡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코로 들어가 어떻게 공기가 들어가고 하는가부터 쭉 하파에서 세포까지 가는 거 그거를 과정을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